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제 16강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는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이요. 80쪽인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이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분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취득세후 세율은 표준세율에 따른 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취득세는요, 표준세율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탄력세율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만약에 표준세율이 1000분의 40 4%라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면 표준세율은 4%입니다. 여기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4%에 50%가 2%니까 6%가 되겠죠? 또 4%에 50%는 2%를 마이너스 하면은 2%가 되겠습니다. 이때 6%를 우리는 상한세율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2%를 하한세율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표준세율에 대해서 50% 범위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5번에 보시니까요, 세율의 특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율의 특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는 표준세율에서요, 표준세율이 뭐 1000분의 40도 있고 1000분의 35, 1000분의 28, 1000분의 23 다양한데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거. 이때 중과기준세율은 얼마죠? 1000분의 20을 빼는 걸 말합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1000분의 20, 2%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세율의 특례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적용하는 건데, 첫 번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게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암기하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가지고 적용하는 거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 기억하세요. 요거 환, 상, 공, 법, 이민,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세요. 환상, 공법, 이민 나왔는데요. 환이라고 하는 건 환매입니다. 환매. 거기 오른쪽에 보세요. 81쪽에 보면 1번 나왔죠.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여러분 환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환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매도한 물건을 일정한 기간 안에 다시 사겠다는 겁니다. 이때 환매 기간이 정해졌죠. 부동산의 환매 기간은 5년, 동산의 환매 기간은 3년인데 매도인이 매도했던 물건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사는 거지요. 이런 것이 바로 이러한 취득일 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가지고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부동산은 5년이 되겠고 동산은 3년인데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이렇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여러분, 여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데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역시 여러분 상속일 때는 여러분 봐요. 농지를 상속받은 건 얼마죠? 1000분의 23입니다. 원래 표준세율이. 농지가 아닌 기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입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1000분의 28에서 이게 표준세율이거든요. 여기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는 거죠. 1000분의 20을 빼니까 1000분의 8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1000분의 8. 그래서 거기 나왔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취득입니다. 1가구 1주택 취득일 때는 1000분의 8만 적용하겠다는 거죠. 원래는 표준세율이 1000분의 28인데 중과기준세율을 빼니까 1000분의 8. 그래서 여러분들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았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거기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다. 여러분,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원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3입니다. 상속으로. 농지 상속인데 여기서 1000분의 20을 빼니까 중과기준을 빼니까 1000분의 3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부모로부터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취득세를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환상.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공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공인데요. 여러분 책에는 네 번째 나왔죠. 공유물 분할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할할 때 이렇게 적용하겠다. 여러분 교재 세 번째는 여기 법인이라는 게 법인 합병입니다.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 A법인과 B법인이 서로 합병한 거예요. 합병으로 인한 취득. 이런 경우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다. 다섯 번째, 건축물 이전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 공법, 이민 할 때 이는 이전입니다. 거기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입니다. 다만 이전한 건축물 가격이 종전 건축물 가격을 초과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건축물을 이전했는데 이전으로 인해서 건축물 가격이 증가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겠다. 여섯 번째, 이 민이라고 하는 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게 되면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자료를 남편이 지급하면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그건 증여가 아닙니다. 이자료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부인에게 이자료 대신에 아파트라든가 상가 이런 토지 같은 걸 줬다면 대물변제로서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부인은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남편이 이자료를 주지 않았을 때 부인은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다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서 받을 때는 남편 입장에서는 양도도 아니고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부인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일 때는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암기하세요. 문제 푸는데 도움되려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환상, 공법, 이민. 암기하세요. 환상, 공법, 이민. 이거는 환매 등기입니다. 환매 등기로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취득. 상속은 1가구 1주택 상속, 자경농민이 농지 상속, 그리고 공유물 분할, 법인 후 합병,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그리고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이러한 것들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아닌 것은 이겁니다. 중과기준세율. 여러분 교재 81쪽에 보시게 되면 나왔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1000분의 20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교재 7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1번. 자,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거 소개합니다. 이거는 암기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개수로 인한 취득입니다. 건축물 개수죠. 수선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박과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었다.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었다. 여러분 2번, 3번은 간주취득이죠. 이게 간주취득.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라든가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었다. 또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되었다. 이거 지금 간주취득이죠. 이것도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겠다. 세 번째입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입니다. 과점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하죠. 이러한 과점주주 취득도 10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네 번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상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뭐가 있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입니다. 그런데 연부 취득에 한정해서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5번입니다. 시설 대업자가 건설기계라든가 차량을 취득했습니다. 건설기계나 차량을 취득해서 시설 대업자에게 렌탈하는 겁니다. 대여할 목적으로 차량과 기계 장비를 취득했다. 10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기계 장비, 차량 등을 취득했는데요. 이러한 기계 장비와 차량을 취득했는데요. 뭐 할 목적이냐? 차량과 기계 장비를 대여할 목적이죠. 기계 장비 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기계 장비와 차량을 취득하는데요. 건설기계 대여업체 또는 운수대여업체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을 적용한다. 그리고 7번 레저시설입니다. 여러분 레저시설은 여가시설이죠. 풀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 스탠드,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 이러한 레저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1000분의 20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섯 번째 세율의 적용입니다. 세율의 적용 1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에 5년 이내에 내가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취득했는데 5년 이내에 그 토지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어요. 그 밑에 1, 2, 3항 나왔죠.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토지나 건축물을 일반적으로 취득해서 5년 이내에 그것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했다. 또 토지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5년 이내에 공장 신설 증설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 5년 이내에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이 되었을 때는 중과세를 적용해서 나온 산출한세액에서 이미 표준세율 낸 거를 공제하고 추가로 징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세의 세율을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2개 이상 세율이 해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넘겨서 페이지 85쪽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85쪽. 뭐가 나왔나요? 취득세의 면세점이죠. 내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취득세를 내지 마라.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라는 건 포함이거든요. 50만 원도.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는 거 되겠고요. 그러면 취득세 50만 원 이하일 때는 안 낸다니까 1년 이내에 여기다가 토지를 20만 원 주고 사고 또 10만 원 주고 사고 그럼 안 내는 거죠. 또 10만 원 주고 사고 5만 원 주고 사고 그러면 안 내는 거지요. 그러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근 지역에서 여러 번에 걸쳐 산 것이 합치셔서 5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만 원 사고 10만 원 사고 또 10만 원 사고 그럼 합치면 얼마니까? 40이죠. 또 20만 원 샀다면 60만 원이니까 인근 지역에 1년 이내에 여러 번에 걸쳐서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합쳐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산 거를 뭘로? 한 건에 한 건. 한 건의 토지, 한 건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여러 번에 걸쳐서 샀다 하더라도 한 건으로 모아서 취득세 징수를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한 건의 토지 또는 한 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모아서 취득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이 되겠는데요. 취득세의 부과징수입니다. 여러분, 취득세의 징수 방법은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통보라는 게 있는데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안 드리고 누굽니까? 거기 나왔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국가라든가 우리 개인이 아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런 국가기관 등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매각하게 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넘기면 취득세는 신고납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상승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이면 신고납부. 증여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상속을 받았다.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 상속시는 거기 보세요. 책에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데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9개월 이내. 거기 나와 찾아보세요. 상속인이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요.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그러면 만약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60일 이내. 그렇게 되면 뭘 냅니까? 가산세를 냅니다.
가산세. 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의무 불이행 가산세입니다. 의무 불이행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가 되겠습니다. 또 신고 의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세금 안 내겠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변 하루에 10,000원에 3원입니다. 납부 불성실은 일변 하루에 10,000원에 3원이 된다. 일변 10,0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의 신고납부의 2번이죠. 우리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이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과세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냈는데 그게 만약에 중과세가 되었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고 여러분들이 60일, 이때는 30일입니다. 30일. 다시요. 원래는 60일인데 내가 과세물건을 취득 60일에 신고납부했는데 신고납부한 이후에 그게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취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면제받거나 경감받은 후에 그것이 부과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었다면 역시 이것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부족세 그 추징 및 가산세인데요. 여러분들이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일변 10,000분의 3 해가지고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납부인데 여러분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물어가지고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거기 2번 보니까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했어요. 신고납부도 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는 이때는 중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때는 중가산세가 80%입니다. 이때 나왔어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80%의 중가산세가 붙습니다. 5번 등기자료에 통보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등기관청은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액을 발견했습니다. 등기관이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기관이 통보해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6번째,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이 되겠는데요. 우리 개인은 장부가 없지만 법인들은 이러한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장부를 기장하니까요.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를 작성해서 갖춰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법인들이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면 거기 나왔죠. 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부족세액,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가산한다. 이때 법인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 비치하지 않았다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의 가산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가 거기 여러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해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등록면허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